대기업에 다니다가 퇴직하면 어떤 삶을 살 것 같으세요? 생각보다 그렇게 무조건 화려하거나 하지는 않다는 게 요즘 나오는 말이죠. 의외로 퇴직 후 진로를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고 물가나 그런 게 예전 같지 않다 보니까 퇴직금만으로는 먹고 살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현대차그룹은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 중에 가장 큰 대기업이죠. 전세계 순위 3위까지 올라온 대기업입니다. 여기도 당연히 노조가 있는데 현대차 노조원 수가 2019년까지는 증가 추세였거든요. 2020년부터는 확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차 노조 직군별 평균 연봉을 보면 영업직이 9,700만원 정도로 가장 높고 생산직도 9천만원에 달합니다. 전체 평균은 8,700만원 정도입니다. 이 정도 연봉에 퇴직금까지 더하면 꽤 많은 돈이 쌓이긴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삶이라는 게 상대적인 거고 행복의 기준도 사람마다 다르니까 뭐가 옳고 그르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현대차 생산직 정년 퇴직 예정 인원을 보면 매년 2,000명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년만 되면 10,000명 정도가 퇴직한다는 거고 기아도 숫자가 비슷하죠. 연봉이나 퇴직금 같은 건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라서 그렇다 치는데 퇴직 후에 받는 혜택이 일반 소비자들한테까지 영향을 끼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삼성전기 같은 것도 퇴직 후에 기계는 6년까지 예우해주고 삼실하고 비서도 배정되고 전용 차량도 현직 때처럼 배정해준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이건 거의 사장급 임원에 해당하는 말이고요. 일반 직원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아 노조가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충돌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소비자들한테도 분명 영향이 갈 수 있는 사안이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현대차 노조가 임단협을 마쳤다는 소식이 나왔죠. 워낙 노조가 강경 태도로 나와서 파업 위험도 감수해야 할 거라고 다들 전망했는데 그래도 4년 연속 파업 없이 임단협을 타결했습니다. 그래서 기아도 파업이나 그런 거 없이 잘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번에는 현대차랑 기아가 공동 교섭, 말 그대로 요구와 태도를 똑같이 가져가려는 전략을 가져갔기 때문에 기아도 임단협 타결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기아 노조 임단협이 부결됐다고 합니다. 아니 대체 왜 현대차랑 똑같은 요구안이었는데 뭔가 달라졌나? 찾아보니까 뭔가 좀 이상합니다. 월 기본급 98,000원 인상, 성과급 300%에 플러스 500만원 요구사항은 회사랑 노조 집행부가 합의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퇴직자한테 평생 신차를 할인 판매해달라고 요구하는 평생 사원증 제도가 이번 임단협을 발목 잡았다고 합니다. 조금 황당한 내용이긴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생 사원증 제도가 뭐냐면 현대차그룹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복지 제도거든요. 무슨 복지냐면 25년 이상 근무한 퇴직자는 2년마다 할인된 가격으로 차를 구매할 수 있는 겁니다. 현대차 퇴직자는 할인율이 25%, 기아는 30%입니다. 만약에 기아 퇴직자가 5천만원짜리 차를 구매한다면 3,500만원으로 차를 구매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제조 원가보다 더 낮은 가격이라 거의 창조 경제입니다. 할인된 가격에 차를 사면 2년 정도 타고 중고로 팔아도 중고 시세가 더 높으니까 당연히 이득이죠. 이번에 임단협에서 사측하고 노조 집행부가 평생 사원증 제도를 축소하기로 협의했다고 합니다. 평생 동안 할인해주는 건 너무 과하니까 할인 연령을 75세까지로 제한하고 할인율도 25%로 낮추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할인 주기도 2년이 아니라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혜택을 축소하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임금 피크제 있죠? 이것 때문에 60세 직원은 59세 근로자가 받는 기본급의 90%만 받아갔거든요. 이걸 95%로 올렸습니다. 노조 집행부도 협의를 해서 순탄하게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정년이 얼마 안 남은 고참 사원들이 반발에 나섰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야 평생 사원증이라는 게 오래 근무한 사람에 대한 예우인데 축소하면 안 되지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임단협 협상안이 결국 부결됐고 재협상 단계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회사랑 노조 간의 싸움만 있는 거면 그나마 다행인데 노조끼리의 갈등으로도 번지고 있다는 게 문제죠. 젊은 직원들도 반발하기 시작한 건데 젊은 직원들 입장은 이겁니다. 아니 우리는 퇴사를 언제 할지도 모르고 혜택 대상이 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당신들이 반대하는 것 때문에 당장 성과급도 못 받고 이게 대체 뭐야? 이런 거죠. 이게 25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한테 주는 혜택이라 손실이 얼마나 크다고 그러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50세 이상 직원이 19,000명이 달합니다. 비율로 따지면 절반이 넘는 겁니다. 전체 근로자 수가 34,000명이 조금 넘거든요. 이분들 평균 근속 연수가 22년 2개월이나 됩니다. 혜택 대상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거고 고참 사원들 한마디가 임단협을 좌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그런 딴지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남의 회사 일에 참견해서 뭐하냐 이건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 가격에 영향이 간다는 겁니다. 즉 소비자들한테 직접적으로 타격이 간다는 거죠. 올해 2분기 시작으로 기아의 매출 원가율은 79.1%였습니다. 여기서 매출 원가율이 뭐냐면 매출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 차가 있으면 이 차를 만드는 데에 들어가는 원가가 791만원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건 자동차 생산에만 들어가는 원가고요. 여기에 자동차 판매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관리유지 비용 같은 것들까지 생각하면 기아의 매출 원가율은 더 올라가는 겁니다. 차를 한 대 파는 동안 어떻게든 이익을 남겨야 하는데 매년 퇴직자가 2,000명, 그룹 차원으로 보면 4,000명가량의 퇴직자가 발생합니다. 그냥 단순 계산해 볼까요? 일반 소비자들 4,000명이 5천만원짜리 차를 사면 매출이 2,000억이고 영업이익은 420억이 됩니다. 그런데 퇴직자들은 5천짜리 차를 3,500만원에 사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매출은 1,400억으로 줄어들고요. 원가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차를 사는 거라서 차를 한 대 팔 때마다 손해를 보는 겁니다. 퇴직자 수가 10명, 20명 이런 수준이 아니고 몇천 명 단위라는 게 중요하죠. 여기에 이미 퇴직한 사람들도 2년에 한 번씩 차를 바꾸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단위가 상당히 큰 겁니다. 결국 회사는 여기서 발생
발생한 손해를 메꿔야 할 수밖에 없는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차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차 가격이 올라가면 이건 죄다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복지 혜택이 납득 가능한 수준이면 이해할 수 있는데 너무 요구가 과하다는 거죠. 이걸 아예 없애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75세까지로 제한하고 할인율도 5%만 줄이자는 건데 이것까지 반대를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실 75세 이상이면 운전면허를 반납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위험한 나이이기도 하고 이런 걸 생각하면 굳이 평생 동안 할인을 해줄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는 있죠. 올해는 내 차를 바꾸고 2년 뒤에는 자녀 차를 내 명의로 사주면 할인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좀 찾아보니까 수입차 업체 관계자도 재직자도 아닌 퇴직자한테 평생 30% 할인을 제공하는 건 어디서도 들어본 적 없는 혜택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게 부결됨에 따라서 앞으로 남은 협상에도 차질이 생길 거라는 우려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미국 공장입니다. 자, 미국이 인플레 감축법을 시행하면서 현대차는 친환경차를 무조건 미국에서 생산해야 한다는 과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원래 2025년 완공이던 공장도 2024년 완공으로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최근에 현대기아차 노조가 미국 전기차 생산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거 말장난이라고 말씀드렸죠. 노조 관계자가 뭐라고 했냐면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노조는 무조건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죠. 기아 관계자가 뭐라고 했냐면 국내 고용 안정 보장이 기본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현대차가 미국에 많은 투자를 예고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불이익이 미친 것에 대해 회사가 어떠한 대처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앞으로 전기차 생산이 많아지면서 국내 공장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제시한 방법이 자연 감소를 통한 구조 조정이었습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 강제로 해고하거나 하지 않고 정년 퇴직자들이 생기면서 새로운 직원을 뽑지 않는 방식으로 구조 조정을 한다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는 고용에 대한 부담도 없고 재직자들은 해고에 대한 불안감도 없는 거라 좋은 건데 노조가 요구하는 건 뭔가요? 지금 있는 사람들 정년도 늘려주고 앞으로 추가 인원도 계속 뽑아달라 이거죠. 이게 보장되어야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결국 이건 미국 생산 반대 명분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알아서 잘 하라 이거죠. 그리고 자꾸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왜 한국 투자 금액은 언급을 안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13조, 국내는 무려 63조입니다. 여기에는 새 공장을 짓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기아가 당장 화성 4공장을 새로 짓는데 여기가 전기차 전용 공장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사람이 그만큼 많이 필요하지 않고 로봇이 중심을 이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건데 노조랑 계속 협의를 이어가려면 사람을 계속 뽑아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지금 공장도 인원이 너무 과하게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인력 배분을 효율적으로 할지가 큰 과제가 됐다는 거죠. 당장 이게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공장이 딱 완공됐어요. 그런데 노조가 협의를 안 했다는 이유로 미국 생산을 반대한다? 이러면 또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미국 전기차 경쟁력에서 뒤처지게 되겠죠. 세 번째는 내부적, 외부적 요인들이 계속 방해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문제 때문에 협상이 또 차질이 생겨서 되겠냐 이겁니다. 지금 대기 기간이 20개월 이상인 차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은 원자재 수급이 문제고요. 내부적인 요인은 뭔가요? 기아 광명 공장이 한 달 동안 생산을 멈춘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시설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EV9하고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생산하려고 생산 라인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바꾸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한 달 동안 공장 가동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광명 공장 중에서도 1공장이 중단 대상인데 여기서 생산되는 차가 스팅어랑 K9 얘네는 그나마 대기가 짧아서 괜찮죠. 문제는 카니발도 있다는 겁니다. 카니발 주력 모델이 디젤입니다. 대기 기간이 1년 4개월 이상입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내부 요인으로 계속해서 대기가 늘어나고 있는 와중에 같이 힘을 모아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상황에도 이렇게 계속 충돌이 생긴다는 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충돌의 원인이 말도 안 되는 요구라는 것도 소비자들 입장에선 이해가 힘들죠. 국제 혜택을 폐지한다는 것도 아니고 상한선을 약간 조정하는 건데도 이런 식이라면 이걸 누가 옹호해줄 수 있겠어요. 심지어 재직자도 아니고 퇴직자 대상 복지까지 이렇게 차질을 만든다면 글쎄요. 소비자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 댓글창이 여론을 대신하겠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일 안피디의 스포일러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